이건 봐야 돼.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이번에 또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댓글을 보면 화질이 정말 좋아졌다는 댓글을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따로 카메라 관련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들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신나서 카메라나 뭐 조명이나 여러가지 장비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새로운 카메라는 넷플릭스 인증 소니의 시네마 라인업 중 하나인 FX6 언박싱입니다. 이 카메라의 가격은 시네 라인, 딱 이 시네라는 것만 들어도 꽤 비싸 보이잖아요. 정가는 850만원. 근데 이것도 물건이 없어도 뭐 그 남대문인가? 용산 가면 이것보다 더 비싸, 거의 1000만원 가까이에 리셀되고 있는 굉장히 희귀한 인기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카메라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소니, 니콘, 캐논 이러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또 시네 라인으로 가면 레드, 아리, 블랙매직과 같은 브랜드들이 유명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너무 비싸서 써본 적은 없지만요, 저도 얘가 시네는 첫 경험. 물론 그 중에서 소니도 유명합니다. 이미 방송국에서는 소니가 꽉 잡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영화에서 그 소니 픽처스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쪽에서 쓰는 장비들은 소니의 그 상위 라인업인 베니스를 이용해서 찍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곧 공개될 그 아바타 2도 소니 베니스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가장 끌렸던 게 넷플릭스 인증 카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넷플릭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얘가 그 소니의 시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엔트리 라인업,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넷플릭스 인증 카메라.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카메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카메라를 계속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냐? 어찌 보면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성향 자체도 저는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특히 신기술이 나오면 직접 이것을 써봐야 편안한 느낌이랄까? 게다가 저는 직업이 테크 유튜버이다 보니까 제가 가능한 선에서 구독자분들께 최고의 장비, 최고의 화질, 최고의 영상 비율을 제공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K 카메라가 시장에 좀 풀렸을 때 저는 FHD에서 4K로 바로 넘어왔고, 4K 60프레임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을 때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비율이 세로로 더 길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후 제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주로 PC보다는 모바일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층이 되게 많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16:9 비율의 영상을 봤을 때 대부분 끝에 있는 렛터박스가 생기면서 이 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화면을 최대한 넓게 쓰고 PC나 모바일이나 크게 불편함이 없는 최적화된 사이즈를 맞춰서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화질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왕 화질 좋은 폰에서 더 좋은 화질의 컨텐츠를 즐기면 더 좋으니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낼 수 있는 화질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나 이제는 NTSC 72% 이하의 스펙은 진짜 저가형이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하지만 아직까지 유튜브 콘텐츠는 FHD가 조금 아직까지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편집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용량도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 FHD에서 4K로 오잖아요, 그럼 용량이나 편집 속도부터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나 돈이나 모두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FHD에서 4K로 넘어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차피 제가 더 고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지금 여기도 원래 공간이 되게 올렸는데 지금은 이 방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음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소리지오에서 방음 공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디오 퀄리티도 꽤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유튜버 입장에서 화질이나 영상의 퀄리티를 올린다? 손잡아먹는 귀신입니다. 뭐 제가 화질을 계속 높이는 이유, 장비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도 많이 설레고 있는 카메라를 뜯어보도록 하죠. 이야, 소니 시네 라인에 FX6. 요 FX 시리즈도 9도 있고 이거 밑에 3도 있는데, 3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알파7S3 요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고, 9으로 가기에는 또 너무 크고 그나마 가장 엔트리급인 FX6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니는 이제 가격이 비싼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특히 이런데 보면 비싼 카메라인데 봉인도 하나도 없어요. 처음 뜯는 건데, 야, 이거 지금 남대문 갖다 팔아도 지금 정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저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패키징이 뭘 해도 저렴해 보이는 패키징인데요. 프로 라인업, 그 시내 라인업이라 해서 조금 더 좀 기대했었는데 패키징은 그렇게 좋진 않다.
와, 얘네들은 제가 처음 입문해서 원래 설명서를 잘 버리지만 얘는 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기 전에. 전원 케이블 넣어주고, USB 케이블, 요거는 하슈에 꽂는 건가? 그거 있고. 야, 이거 무슨 패키징을 요렇게 해주냐? 뭐 테이프로 대충 발라놨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이거 이거 거의 게임기 아니에요? 게임기처럼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줌인아웃을 하면서 이제 녹화 버튼이나 이렇게 간단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소니가 플스 잘 만드는 이유가 있었네. 그리고 안에 이건 뭐야? 카탈리스트 브라우저, 색 보정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와, 구성품이 진짜 많이 들어있다. 이것도 충전기. 이건 뭐야? 이건 배터리 같은데?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 오, 요 배터리 들어있거든요. 근데 소니 배터리 요게 진짜 가격이 사악해요. 이건 또 뭐야? 얘는 모니터인데 꽤 생각보다는 작고, 얘가 연결되는 케이블이 그 옛날에 시리얼 포트 같은 노트북에 연결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야? 아, 탑에서도 이렇게 들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망이. 그리고 대망의, 얘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이제 몇 달 기다렸는데, 이야, 넷플릭스 인증 카메라 소니의 FX6 바디입니다. 와, 근데 전문 시내 장비치고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버튼들도 정말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여기 돌리면 먼지 들어가면 안 돼. 자, 여기 렌즈를 딱 꽂아서 연결하는 거고. 이것도 재밌네. 메모리 카드 연결하는 거. 얘는 CS 익스프레스 타입 A랑 SD 카드 알파 7 S3랑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한 곳에서 두 개 꽂을 수 있는 구성. 그리고 특히 FX6를 제가 구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 소니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와 달리 전자식 가변 내장 ND 필터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쓰는 소니 알파 7 S3 이러한 것들은 앞에 ND 필터를 달아줘야 하지만, 얘는 전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화질에 손상도 없고, 다른 브랜드는 ND 필터가 이제 뚝뚝 끊기면서 변화되는 것에 비해 얘는 되게 부드럽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용하면 야외에서도 화질에 손상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너는 자꾸 소니만 쓰냐? 캐논이나 니콘도 있지 않냐? 하지만 제가 소니를 선호하는 이유는 옛날에 DSLR, DSLT, 미러리스 이 카메라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브랜드를 씹어먹고 있는 게 소니 카메라이죠. 특히 소니의 장점이 타사에 비해서 영상에서 AF가 미친듯이 빠르고 화질도 좋아요. 물론 단점이라면 사실 이제 기본적인 색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캐논의 색감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요 정도 카메라 쓴다면 후보정은 기본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전부터 소니를 사용하기도 했고, 저희 스튜디오 랜서 스튜디오 집들에서도 나왔잖아요. 소니 렌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니의 이제 시내 카메라를 알아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소니를 계속 쓰고 있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유튜버들도 보면은 다 죄다 소니 카메라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배터리는 여기 꽂는 거라서 여기 배터리가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모니터도 연결해야 되죠. 모니터 없으면 안 되니까. 화면 볼 끄니까. 이런 식인가? 여기 연결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옆에 단자에 연결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닌다면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닌다면 여기에 아까 전에 그 게임기 같은 거 연결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립 선 끼우고, 얘도 렌즈 마운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 사실 제가 최근에 렌즈도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14mm 금렌즈. 얘를 톡 빼고, 이 앞에도 톡 빼고, 이렇게 하면 시내 카메라 세팅이 끝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온. 잉글리시 말고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지? 터치 안 돼?
오 됐다. 오. 아 역시 설명서 없어도 하나하나씩 눌러보면 이렇게 다 된다니까. 이렇게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의 새로운 시네 카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네 카메라를 간단히 언박싱 해봤습니다. 사실 얘가 유튜브용으로만 쓰기에는 과한 카메라가 맞습니다. 현재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과한 카메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위 라인업을 경험해보는 것과 경험해보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네 카메라가 보급화되고 모두 쓰기 시작할 때 배우는 것보다 지금 공부해놓는 게 크게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배우는 속도 면에서도 깊이 면에서도 점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위치에서 지금 과한 걸 알고 구입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또 제가 저런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해서 특히 카메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고가의 장비를 먼저 구입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엔트리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이 카메라의 성능이나 좋은 점을 알지 처음부터 너무 비싼 장비를 쓰잖아요. 그럼 이 기능들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카메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도 없고, 똑같은 카메라인데 누구는 화질이 좋고 누구는 화질이 나쁘고 이러한 차이가 이런 곳에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언제 하냐? 처음 엔트리급부터 구입하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내가 이 카메라를 썼을 때 막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막 쓰는데 나는 이게 조금 아쉬워. 그럼 이제 그때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이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재미,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 화질이나 퀄리티를 더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FS6 시네 라인 있으니까 넷플릭스나 여러가지 시네 영상도 찍을 수 있겠죠. 보통 이것도 이렇게 막 많이 달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없는 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 그 많이 없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바디 손떨감도 없어요. 그걸 왜 이제만